유카리 씨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들.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의 모습들을 보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45세, 결코 늦지 않은 새로운 시작. 한국어를 배우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녀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카리입니다. 45살이고요. 지금 도쿄 외곽의 쥐구멍 같은 원룸에서 혼자 썩어가고 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3년. 그 이후로 제 인생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의 알람 소리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절망이에요.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현실이 너무 무겁습니다. NHK 뉴스를 틀어놓지만 들리는 건 온통 암울한 소식들 뿐이에요. 경제 침체, 고령화, 사회 문제들. 마치 제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먹는 아침은 정말 처참해요. 토스트 한 조각과 인스턴트 커피가 전부입니다. 창밖을 보면 똑같은 회색 아파트들만 빽빽하게 서 있고 사람들은 좀비처럼 무표정하게 걸어가죠. 나도 저런 모습일까?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장을 보러 나가는 것도 고문이에요. 슈퍼마켓에서 혼자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젊은 커플들이 다정하게 장을 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집에 돌아와서는 할 일이 없어요. 청소해봤자 원룸이라 10분이면 끝나고 빨래도 혼자 사는 집이라 별로 없죠. 점심은 대충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오후에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 텔레비전을 틀어놓아요. 드라마를 봐도 짜증만 나요. 다들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 제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웃을 수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글자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어요. 가끔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날 때가 가장 지옥이에요.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뻔해요. 누구는 혈압약 먹는다더라. 누구 아들은 취업 못해서 집에 있다더라.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안다더라. 이런 암울한 이야기들만 계속 나와요. 웃을 일도 없고 희망적인 이야기도 없어요. 모두들 인생이 끝났다는 듯이 체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내 미래도 저렇게 되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와요. 저녁 시간이 정말 최악이에요. 혼자 앉아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하루를 돌아보는데 의미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깨달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갔을 뿐이에요. 생존한 것도 아니고 살아간 것도 아니고 그냥 존재만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어요. 전형적인 일본 남자였거든요. 집에 오면 신문만 보고 텔레비전만 보고 저와는 대화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예요. 완전히 철저히 혼자입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대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워요.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45살이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매일매일이 똑같은 회색빛이에요. 아무런 감정도 설렘도 기대도 없는 무미건조한 일상.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어요. 거울을 보면 완전히 늙어버린 제 모습에 충격을 받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그렇게 절망적인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어요. 요즘 세일즈 전화 말고는 거의 오지 않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받았죠. 여보세요? 유카리야. 나야, 에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에미라니.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최근 5년 동안은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왜 갑자기 전화를 한 걸까요? 어머, 에미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어. 한국이라고요?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에미가 한국에 산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한국? 왜 갑자기 한국에 있는 거야? 내가 재혼했거든.
한국 남자와 충격이었어요. 완전한 충격. 에미도 저처럼 남편을 먼저 보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혼을 했다니. 그것도 한국 남자와요. 정말 어떻게 만났는데? 그때 에미 목소리에서 느껴진 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알던 에미와는 차원이 다른 활기와 생기가 넘쳤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 들뜬 목소리였거든요. 온라인으로 만났어. 처음에는 친구로 시작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일본이랑 너무 달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전화 너머로 들리는 에미의 목소리에는 정말 행복이 넘쳐났어요. 이런 톤으로 말하는 에미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 에미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 보였는데 한국 생활은 어때? 언어는 어떻게 해?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 그런데 남편이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고 나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지금은 웬만한 대화는 다 돼.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에미는 멈추지 않고 한국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많은지, 특히 남편 가족들이 저를 친딸처럼 대해준다는 거예요. 결혼식도 한국 전통 방식으로 했다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카리야, 너도 한번 놀러 와봐.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서울도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먹여줄게.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해외여행 자체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망설여졌지만 에미의 목소리가 너무 행복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을까? 정말 갈 수 있을까? 언어도 모르는데. 괜찮아. 내가 다 도와줄게. 공항까지 마중도 나갈게. 우리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봐. 에미와 30분 넘게 통화했어요. 그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에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특별한 걸까? 에미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그렇게 좋아? 과장 아니야? 유카리야,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니? 정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게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에미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그 행복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완전히 잃어버린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서울의 모습, 한국 음식, 문화. 생각보다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이제까지 관심이 없었을까요?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혼자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에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에미야, 나 정말 가고 싶어. 정말. 언제 올 거야? 최대한 빨리. 그날 바로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행 항공편이었죠. 예약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로 가는구나. 요즘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었어요. 이런 감정이 아직 제 안에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에미와의 통화 후 사흘 동안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국 여행 생각만 계속 맴돌았거든요. 가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이 나이에 혼자 해외여행이라니. 미친 짓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 간절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고 초라해진 거죠? 화장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도 대충 묶고 옷도 아무거나 입고 완전히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평생 살아야 하나? 절대 안 돼. 에미 목소리에서 느꼈던 그 생기와 활력. 저도 그런 걸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궁금함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목요일 오후 참을 수 없어서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는데 젊은 커플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커플은 남자가 여자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고
다른 커플은 남자가 여자 어깨에 자켓을 살며시 걸쳐주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특히 결혼한 부부들은 절대 이런 짓 안 하죠. 나이가 들수록 서로 남남처럼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에미 말로는 한국 남자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카페에서 스마트폰으로 한국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했어요. 한국 드라마, 음식, 문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의 다정한 모습. 저런 남자들이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에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미야, 나 정말 미치겠어. 한국에 가고 싶어 죽겠어. 정말? 그럼 언제 올 거야? 다음 주. 아니, 이번 주말에라도. 에미는 정말 기뻐하면서 모든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공항 마중부터 숙박까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표. 클릭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가는구나. 45살의 인생 첫 모험을 하는구나.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두려움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요. 오랫동안 죽어있던 희망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행 준비에 미친 듯이 매달렸거든요. 오랫동안 쓰지 않던 여행 가방을 꺼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옷장을 뒤져서 가져갈 옷들을 골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평소에 입던 옷들이 너무 수수하고 촌스러웠거든요. 한국에 가서는 절대 이런 옷 입고 다닐 수 없어요. 완전히 창피당할 것 같았어요. 주말에 쇼핑센터로 달려갔어요. 오랜만에 새 옷을 사러 가는 거였는데 설레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젊은 점원이 추천해준 원피스를 입어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고객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점원의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옷 하나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그 옷을 사면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나로 살아보자고요. 여행 전날 밤에는 정말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아쳤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강렬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 짐 점검을 했어요. 여권, 비행기 표, 환전한 돈. 모든 게 완벽했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기대감과 흥분이 가득했어요. 이런 표정으로 웃는 제 모습을 본 지가 언제였을까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도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행을 통해 뭔가를 찾아야 해. 45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모험.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후 2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소름이 돋았어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공항 직원들의 목소리도 더 활기차고 사람들 표정도 훨씬 밝았어요. 입국 절차를 마치고 나와서 에미를 기다리는데 정말 미친 일이 벌어졌어요. 한참을 둘러봐도 에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시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유카리. 돌아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에미가 맞긴 한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충격적으로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화려하게 염색하고 화장도 완전 다르고 옷도 고급스럽고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 에미야. 못 알아볼 뻔했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진짜였어요. 예전에 에미는 어디 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일본에 있을 때는 항상 피곤하고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20살 처녀처럼 빛이 났거든요. 정말 고마워. 유카리도 예쁘게 꾸몄네.
에미가 저를 꼭 안아주는데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그리고 에미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 소개할게. 내 남편 김준호야. 준호, 이게 내가 말했던 유칼이야. 준호 씨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키도 크고 다정해 보이는데 제게 정중하게 일본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미상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정성껏 일본어로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준호 씨가 에미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진짜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이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저런 눈빛이 가능하다니. 공항에서 나와서 차에 탔는데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준호 씨가 에미 문을 열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완전히 신사였어요. 일본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절대 안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차 안에서 에미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예전에 알던 에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처음이지. 어때? 아직 공항밖에 못 봤지만 정말 다른 게 느껴져. 사람들이 더 활기차고. 맞아. 나도 처음에 그 충격을 받았어. 일본 사람들은 너무 조용하고 무표정한데 여기 사람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서울로 가는 길에 에미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일본에서 살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유카리야, 솔직히 말할게. 나 일본에서 살 때 정말 죽고 싶었어. 뭐라고?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 전 남편은 정말 무관심했거든. 나한테도 집안일에도 아이들에게도.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었어. 에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 순간 예전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의 절망적인 모습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 매일 사랑받는 느낌이야. 진짜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 에미의 눈이 다시 반짝였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에미네 집에 도착했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거실 곳곳에 에미와 준호 씨의 사진이 가득했거든요. 여행 사진, 데이트 사진, 일상 사진들. 마치 신혼부부 같았어요. 와, 사진이 정말 많네. 준호가 자꾸 찍자고 해. 추억을 많이 남기자면서. 일본 남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사진 찍는 걸 귀찮아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준호 씨의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일본 남자라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았을 텐데. 저분 항상 저래요? 응, 매일 이래. 아니, 오히려 더 해. 집안일을 당연하게 생각해.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어요. 이런 남자가 진짜 존재한다니.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에미의 완전한 변화, 준호 씨의 다정함. 이 모든 게 진짜라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삶이 정말 가능한 거였구나. 다음 날 아침, 에미가 한강공원에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면서 진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젊은 커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는 건 기본이고 손을 꼭 잡고 어깨에 기대고.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본 광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 가족이었어요. 아빠가 5살 정도. 다음 날 아침, 에미가 한강공원에 데려가 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면서 진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젊은 커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여자의 가방을 들어주는 건 기본이고 손을 꼭 잡고 어깨에 기대고.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제가 본 광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한 가족이었어요. 아빠가 5살 정도 된 아이와 미친 듯이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즐거워하더라고요. 아이가 넘어지면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고 골을 넣으면 함께 소리 지르며 만세를 부르고. 일본 아빠들은 절대 안 하는 행동이었어요. 저기 좀 봐, 유카리야. 에미가 가리킨 곳을 보는 순간 또 충격. 중년 부부가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내는 남편의 팔에 완전히 기대어 있는 거예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도 완전 신혼부부 같았어요. 미쳤어. 저 나이에도 저렇게 다정할 수 있다고. 한국 부부들은 원래 저래. 나이가 들어도 사랑을 표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 정말 그랬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연세가 있으신 부부분들도 손을 잡고 걷거나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나이 든 부부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한강을 따라 걸으면서 본 모습들은 정말 감동의 연속이었어요. 아빠가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와 놀아주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 모든 게 사랑으로 넘쳐났어요. 일본과 정말 천지 차이네. 그치? 나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 한국 남자들은 육아나 가사 일을 당연하게 생각해. 준호도 그래. 말도 안 돼. 일본에서는 남자가 육아나 가사 일을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직도 여자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점심때가 되어서 한강 근처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본 모습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반찬을 계속 덜어주고 물도 따라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완전히 왕녀님 대접이었어요. 저 커플 좀 봐. 남자가 저렇게까지 해줘도 되는 거야?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야. 남자들이 여자를 진짜 아끼거든. 오후에는 카페에 갔어요. 한강이 보이는 멋진 카페였는데 창가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거웠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나다녔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든 커플들과 가족들이 진짜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에미야, 진짜 궁금한데.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 문화가 완전히 달라서 그런 것 같아. 한국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잘 챙기는 게 남자다움의 상징이야. 그리고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행복한 가족들, 사랑스러운 부부들, 다정한 남자들. 이런 모습들이 일상이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녁에 에미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에미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유카리야, 너도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때? 그 말이 제 가슴을 꽂았어요. 새로운 시작. 45살에 정말 가능할까요? 하지만 오늘 본 모습들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진짜 사랑의 모습들. 저도 저런 걸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사흘을 보내고 도쿄로 돌아왔는데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람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고 무표정한지 한국에서 느꼈던 그 활기와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도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에미의 환상적인 변화, 준호 씨의 감동적인 다정함, 한강에서 본 사랑 넘치는 가족들. 꿈만 같았어요. 이틀 후에 있었던 고등학교 동창 모임. 완전한 지옥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는데 반응이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유카리, 한국 어땠어? 신이 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에미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다정한지. 그런데 친구들 표정이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에미가 한국 남자와 재혼했다고. 정말 괜찮을까? 사토 유미코가 완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 남자들 성격 완전 나쁘다던데. 가부장적이고 여자를 무시한다고 들었어. 야마다 케이코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나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 처음에만 잘해주고 나중에는 본색 드러낸다던데.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건 전혀 달랐어요. 정말 자상하고 가족을 아끼더라고요. 유카리야, 그건 겉모습만 그런 거야. 한국 남자들 원래 연기 잘한다니까. 스즈키마리가 단호하게 말하는데. 연기라고요? 일주일 동안 본 모든 것들이 다 연기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들으셨어요? 물어보니 친구들이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봤어. 친구의 친구가 그랬다던데. 텔레비전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어이없었어요. 구체적인 사례는 하나도 없고 모두 소문이나 추측이었어요. 한국은 유교 문화라서 여자가 집에서만 있어야 한다던데. 한국 남자들은 술 많이 마시고 폭력적이라고 하던데.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다던데. 일본보다 못하잖아.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직접 본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 얘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보다 나은 점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키코 씨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해줬어요.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라는 것. 그건 과장된 거 아니야? 한국이 일본보다 잘 살 리가 없잖아.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 아니야. 완전히 몇십 년 전 인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요즘 한국은 정말 발달했어요. K-POP나 드라마로 유명하잖아요. IT 기술도 일본보다 앞서고요. 그건 외국에서 인기 있는 거고 실제로 살기엔 어떨지 모르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유카리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외국 남자랑 결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나중에 고생할 거야. 일본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야. 왜 굳이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해? 정말 답답했어요.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고 편견으로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친구들 말이 맞을까요? 제가 본 것들이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 보니 이상했어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은 모두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거든요. 며칠 후 다른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마마보이래. 어머니 말만 듣는다던데. 김치만 먹어서 입냄새 날 거야. 한국어 배우기도 어렵고 글자도 이상하지 않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럼 직접 가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과 대화해 본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걸 아시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봤지. 인터넷에 그런 글이 많아.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결국 모든 게 간접 정보였어요. 누군가의 편견이 계속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날 밤 정말 화가 나서 잠이 안 왔어요. 일본 사회가 이렇게 폐쇄적이었나? 직접 경험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를 함부로 판단하는 게 맞는 건가?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은 분명 진짜였어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진실을 보려 하지 않을까요? 혹시 질투인 걸까요? 자기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점점 확신이 섰어요. 저는 제 눈으로 본 진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의 근거 없는 편견보다는 직접 경험한 현실을 선택하기로 한 거죠. 친구들의 극악무도한 반대에 한동. 친구들의 극악무도한 반대에 한동안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감정에 휩쓸린 건 아닐까? 정말 현실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자책과 의심이 머릿속을 미친 듯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에미와 통화할 때마다 그런 의심들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에미는 여전히 행복 그 자체였고 한국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계속 한국에 오라고 간절히 권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국제결혼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바로 국제결혼 상담소였어요. 시부야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을 전문으로 상담해주는 곳이더라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며칠 후 직접 찾아갔어요. 정말 떨렸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전문적이고 깔끔했어요. 상담사는 50대 중반의 지적인 여성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카리라고 합니다.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상담사 야마모토 케이코 씨가 친절하게 맞아주면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 통계, 성공 사례들,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최근 3년간 저희를 통해 성사된 결혼 중 97%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말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였거든요. 특히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조합은 문화적 궁합이 환상적이에요. 일본 여성의 세심함과 배려심, 한국 남성의 가족애와 책임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케이코 씨가 들려준 실제 사례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40대에 한국으로 시집간 일본 여성들의 행복한 이야기, 언어를 배워가며 적응한 과정, 그리고 현재의 환상적인 모습들. 모든 이야기가 에미와 똑같았어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국 남성들은 정말 안정적입니다. 특히 의료보험 시스템이 일본보다 훨씬 좋아요. 정말 그런 거였어요. 아키코 씨가 했던 말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케이코 씨가 보여준 통계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 상담소를 통해 만나서 결혼한 커플들의 만족도가 95%가 넘는다는 거였어요. 이혼율도 일반 국제결혼보다 훨씬 낮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건가요? 문화적 궁합이 정말 환상적이거든요. 일본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배려하고 헌신하는 걸 배워왔잖아요. 근데 일본 남자들은 그런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죠. 반면 한국 남성들은 그런 헌신에 정말 고마워하고 사랑으로 보답해요. 완전히 공감됐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흥미로운 건 나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젊어서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망설이지만 40 이후에는 본인의 행복을 우선시하게 되죠. 특히 45 이후 여성분들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돼요. 그때 한국 남성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제 얘기였어요. 정말 45이 되어서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 같았거든요. 요즘은 일본 사회도 많이 변했어요. K-POP나 드라마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한국의 경제적 성장도 큰 역할을 했어요. 이제는 한국이 일본만큼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퍼졌어요. 케이코 씨는 성공 사례들을 몇 가지 더 들려줬는데 모두 저와 똑같은 상황의 여성들이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왜 진작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세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죠. 정말 부러웠어요. 그분들처럼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것들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완전히 섰거든요. 케이코 씨가 해준 이야기들이 모든 의문을 날려버렸어요. 친구들의 편견 섞인 말들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이 훨씬 설득력 있었어요. 실제 데이터와 성공 사례들을 보니 한국 남성과의 재혼이 정말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미야, 나 정말로 결심했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정말 유카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니 너무 기뻐. 에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운명의 길이라는 것을. 상담소를 다녀온 후 제 마음은 완전히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먼저 언어부터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으로 한국어 학원을 미친 듯이 검색했어요. 와, 생각보다 엄청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집에서 가까운 신주쿠의 한국어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다음 날 바로 학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초급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씩 진행된다고 했어요. 수강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솔직하게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서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의 첫걸음이었어요. 첫 수업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학원에 들어서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처럼 중년인 분들도 있고 20대 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국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죠. 선생님은 한국에서 온 젊은 여성이었는데 정말 열정적이고 친절했어요. 일본어도 완벽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첫 시간에는 한글의 기본 구조에 대해 배웠어요. 자음과 모음, 그리고 글자가 만들어지는 신비로운 원리. 안녕하세요. 드디어 첫 번째 한국어 인사말을 배웠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말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새로운 언어로 말한다는 게 이렇게 짜릿한 일이구나. 수업이 끝나고 집에 와서 미친 듯이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 안녕하세요를 100번도 넘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자기소개를 배웠습니다. 저는 사토 유카리입니다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배웠어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 이름은 사토 유카리입니다. 한국어로 제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말하는 사토 유카리, 한국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을 사토 유카리. 일주일에 2번씩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한국어에 중독됐습니다. 숫자 세기, 요일 말하기, 기본 인사말. 하나씩 배워갈 때마다 엄청난 성취감이 느껴졌어요. 집에서도 완전히 한국어 모드였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 말해보기도 하고 K-POP를 들으면서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생활 전체가 한국어 공부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표현들이지만 제겐 엄청난 발전이었어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자기소개를 연습하고 있는데 문득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표정이 환상적으로 밝아졌고 눈빛도 생기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기니까 사람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한국어를 배우냐고, 시간 낭비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2달째가 되자 한국어로 간단한 일기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법이 틀릴 때도 있었지만 제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오늘은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서툰 문장이지만 제가 직접 쓴 한국어였어요. 45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환상적인 일인지 몰랐어요. 에미와 통화할 때도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미 씨. 에미는 정말 감동해하면서 제 발음을 극찬해 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문화, 역사, 음식, 생활 방식. 모든 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동기와 충격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는데 한국 남성과 결혼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저도 완전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한국어 잘하면 더 멋진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더욱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였거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고 한국 관련 프로그램도 엄청 많이 봤어요. 45살에 시작한 이 도전이 전혀 늦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어와 함께 새로운 사랑을 찾는 환상적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2달째가 되자 한국어로 간단한 일기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법이 틀릴 때도 있었지만 제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뿌듯했어요. 오늘은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서툰 문장이지만 제가 직접 쓴 한국어였습니다.
45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에미와 통화할 때도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미 씨. 에미는 정말 기뻐하면서 제 발음을 칭찬해 주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 역사, 음식, 생활 방식. 모든 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점점 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동기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었는데 한국 남성과 결혼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한국어 잘하면 더 좋은 만남이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제 미래를 위한 투자였거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고 한국 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봤어요. 45살에 시작한 이 도전이 늦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기였어요. 인생 경험도 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한국어와 함께 새로운 사랑을 찾는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카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유카리 씨처럼 용기 내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